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12월도 벌써 초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 왔는데요. 10월, 11월 장이 국내 시장은 4천 점을 코스피 4천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상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 12월 같은 경우에는 또 4천 포인트를 뚫고 이 저항대를 뚫고 상승해서 또 전고점인 4,200 중반선까지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코스피 차트와 코스닥 차트를 먼저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부분에 12월 중순쯤이 미국 금리가 동결이 되느냐 인하가 되느냐 결정이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월 18일에서 19일 그러니까 중하순에서 말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본 금리 BOJ 그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미국 금리가 결정되고 난 직후부터 일본 금리가 결정되기 직전까지의 일주일,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없이 지나간다면 오히려 상승의 폭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엔캐리 자금이 이탈이 되면서 또 작년 2024년 8월 5일에 순간적인 폭락장을 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 8월 5일 날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나오실 건데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때 저가가 마이너스 10%, 코스닥은 마이너스 15%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둘 다 사이드카가 발동됐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엔캐리 자금 이탈 여부에 대한 그런 뭐 일본 금리 인상과 좀 더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이 원래부터 안 좋았는데다가 그런 악재까지 겹치니까 그때 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조금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저는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24년도 8월 달에 엔캐리 자금 이탈로 인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엄청나게 빠졌을 때 정말 그 시장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이 혼란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금의 보유 자산을 60%, 한 65% 정도 현금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35%에서 40% 정도 되는 종목의 비중은 우량주이기 때문에 좀 남겨놨는 그런 중이고, 지금 현금을 모두 시켰던 그런 종목들은 제가 단타하고 스윙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현금화 시켰다고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금리,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 금리 인하나 아니면 동결 발표가 나게 되는데요. 다음 주 18일 그 일본 금리 결정에 대한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요동치는지도 좀 봐야 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 금리 인하는 기정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좀 선반영이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흔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거리를 띄울 수도 있고, 뭐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트럼프의 발언,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뭐 이런 각종 뉴스들로 퍼부으면서 미국 증시도 떨어뜨리고 한국 증시도 떨어뜨리면서 또 개미 한번 털어내고 신용자금 털어내고 다시 올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92,000달러를 회복했나요? 그러니까 그 한국 돈 기준으로 한 1억 3,500 정도가 되는데, 또 한번 폭락장이 와가지고 계속적인 폭락이 올 것이냐 아니면 순간적인 폭락이 올 것이냐, 1억 밑으로 깨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 계획은 저번 영상에 담아놨으니까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묵혀놨던 종목이 있어요. 그 5개월, 6개월 정도 된 묵혀놨던 종목이 오늘 제가 이번 주에 그리고 저번 주에 수익 매도가 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제가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폭락작용이 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회복되고 나면 제가 강한 금액으로 매수를 추가적으로 할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오늘 부분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신다면 지금 최고점 4,22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게 아니고 이 저항대를 다시 한번 보러 가는 그런 움직임에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요런 지점까지 부딪히고 만약에 시장이 되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면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우리나라 기준 그다음에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선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반영이 된 상태에서 지금 악재는 BOJ 일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부터 좀 선반영이 되기 시작할 건데 그렇게 되면 저항대를 맞고 나서 꺾일 수가 있다는 그런 어 부분을 염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 부분을 좀 박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 부분과 하락 부분에 대한 박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좋은 시나리오는 뚫고 저항대를 뚫고 상승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여기에 대한 박스를 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요렇게 N자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N자식으로 요 폭만큼 N자까지 폭만큼 상승과 하락이 나오면서 고 N자의 폭만큼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까지 더 내려올 수 있다.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은 이 60일선까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되냐면은 한 7-8%가 떨어져야 돼요. 그럼 7-8%가 떨어지면 한 3,800포인트 이하까지도 볼 수가 있는 여건인데 제가 제 영상을 보고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 시장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제가 8월 5일로 한번 되돌아가 봐 드릴게요. 그러면 이 날입니다. 자, 이 날을 한번 보신다면 자, 보이시죠? 저가 마이너스 10.81%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 기준으로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던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승이 나오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시장이 하루 만에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한 방에 무너지고 갑자기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TV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6,000포인트 갈 것이다. 1,200포인트 갈 것이다. 이런 거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공부한 만큼 차트를 보시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조금 깨인 눈으로 쳐다보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공부를 하시면 나온다는 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뉴스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죠. 시험 날이 다가오는데 친구가 시험 친 거를 뺏기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고 나는 반에서 1-2등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생각을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주위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종목 평가를 받거나 그분이 사라는 종목을 사게 되는 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다. 그 정도로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코스닥이 올라갈 자리가 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게 왜냐하면 코스닥은 아직까지 전고점을 깨지를 못했습니다. 이 최고점 1041포인트를 깨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자리가 많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조정이 오게 되면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거나 밑으로 하방이 나올 확률이 코스닥보다는 좀 더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코스피의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섹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약바이오 세타,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일부 소부장 종목들의 대장주.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오늘이 지금 2차 전지가 완전히 날아갔죠.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2%, 그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BM이 또 날아가던데요. 그만큼 날아가는 모습 보셨을 거고 또 제가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 종목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 그 종목이 아무래도 좀 성장성이 있다. 지금 원통용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2차 전지에 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 뭐 포스코 그룹에 있는 그 전지보다는 좀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 지금 실적이 안 나오지만은 그 성장성이나 기대성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 종목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고점을 또 뚫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시기는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의 적정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65,000원대 정도 갔으니까 50% 이상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크게 차트를 살펴보신다면 이까지 밀릴 수가 있다는 거. 파란색 선 보이실 건데 파란색 선이 무너지고 나면은 여기 빨간색 선까지 데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주가에서부터 자 8% 정도 하락하는 거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뚫고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 고점을 또 보러 가겠죠. 요런 고점을 또 보러 가겠죠. 그러면 제가 박스권을 다시 한번 만들 겁니다.
자, 박스권을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저항과 지지가 되는 거죠. 저항과 지지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24년도 8월 5일 날에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8월 5일 날이 자, 아마 여기일 것 같은데. 자, 8월 5일 날 저가 13.7%, 그다음에 종가가 아이고, 종가가 예, 종가가 마이너스 11.3%네요.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여기 중기 추세는 또 상승으로 가고 있다가 이때부터 하락의 길을 엄청나게 걸었습니다. 언제까지 걸었냐면은 약 4개월 정도. 그럼 여기에 물려 있었던 그 개인 투자자들은 버티지는 못하겠죠. 여기서 많이 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부터 국내 시장은 끝났다. 국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미국 시장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4년도 11월에서 1월 사이부터 국내 시장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만큼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 시장 끝났다고 얘기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때 찍었던 영상들 다 지우고 지금 국내 시장에 또 쓰레기 같은 종목들을 좀 추천하고 있겠죠. 뭐 안 봐도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유튜버들은 그런 유튜브들의 영상은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차트 말고 종목 차트로 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브리핑 드리고 싶은 종목은 과거에 올렸던 영상의 종목들 세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그 최근에 매수를 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 그 추가 매수의 타이밍은 지났지만 이제 더 모아갈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번 주는 제가 좀 지켜볼 거고요. 왜냐하면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와 일본 금리가 겹치는 구간이 아니라 좀 인터벌을 주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접근을 하더라도 모든 종목을 단타로 접근을 할 거고, 강력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 구간은 일본 금리가 결정되고 난 12월 18일에서 19일 이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이미 해놨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종목을 정리한 종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목입니다.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올렸던 시기는 아마 24년도 말에서 25년도 초반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요런 시점이 있었어요. 요런 시점이 슈팅이 나왔던 시점이 있었고, 예, 슈팅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을 받다가 오늘 결국에는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7,910원, 최초에 그 제가 매수를 했던 가격에 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항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 저항대를 뚫게 된다. 8,000, 이 최고가를 한번 보시면, 예, 한번 최고가를 보시면 8,650원이 최고가거든요. 이 8,650원이 최고가를 뚫게 되면 신고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구간에서 사고 팔고를 반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해서 수익을 많이 챙겼었고, 본전가 1차 매수를 했던 본전가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봤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종고점 인근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8,650원을 뚫고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욕심을 좀 부리고 일부 비중은 조금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와, 여기서부터 이까지 박스를 쳤죠. 이까지 박스를 쳤는데 박스를 친 기간이 언제부터였냐면 여기서부터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였냐면 2024년 10월입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주가가 이렇게 박스를 쳤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려 있으셨던 분들, 물려 있으셨던 분들은 1년 2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게 되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잘 모아가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슈팅이 나왔을 때 팔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매도가 잘 됐다. 그래서 이까지 모아왔던 시기가 제가 단타로 추가 매수 물량을 사고 팔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의 물량은 수익을 받고, 여기서 샀던 매수 물량은 여기서 정리를 했다. 그래서 여기 최초에 매수했던 물량은 본전 처리가 됐는데 여기에서 사고 팔고 했던 물량은 수익으로 나면서 최종적으로 수익이 난 종목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넥센타이어고요. 넥센타이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최근에 올렸던 영상인데 수급을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담아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소한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무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종목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물려 있는
분들이 워낙 많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하락을 하면서 털렸을지 아니면 보유를 하고 계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강한 힘이 또 유입이 된다면 이까지는 또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요까지의 저항대 요까지의 저항대는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지지를 못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 수익을 보고 챙기는 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더 모아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령이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갤포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약바이오라는 회사는 보통 신약 개발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재무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그 보령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재무하고 그다음에 수급만 보고 종목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넥센타이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프로그램까지 쌍끌이 매수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보령이 12월 초부터 12월 9일 오늘까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전부 쌍끌이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마찬가지로 11월 말부터 거의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11월 말부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가 계속 매출이 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약바이오인데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추정까지 늘고 있고 분기 실적은 25년도 12월에 살짝 꺾이긴 했네요. 그래도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보다 재무가 상당히 좋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보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일라이릴리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 미국 제약바이오 1위 기업 일라이릴리하고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제가 보령에 관한 일라이릴리의 그 마운자로 관련주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은 예전 영상에 한번 올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입니다.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이 수급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령에 대한 차트를 잠깐 살펴본다면 지금 다시 한번 요런 파란색 선 구간까지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살펴보신다면 요렇게 지금 꼬리가 자꾸 달리고 있잖아요. 요렇게 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 꼬리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신다면 지금으로부터 예. 요까지가 지금 올라왔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뚫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뚫고 가게 되면은 좀 크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면 1시간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미국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내 시장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제가 4번 정도 이 영상에서만 4번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12월 18일, 19일까지는 현금 보유를 하시면서 그냥 단타로만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타로만 접근을 하시면서 현금 보유량을 많이 늘리시고 난 다음에 12월 18일, 19일 이후로 강배팅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으실 거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